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사고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를 과연 영상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나름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청자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장에 보험 처리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에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자동차만 타시거나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만 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 소판돈은 초심 잃지 않고 자전거 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소신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최대한 소신껏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적극적으로 표현 부탁드릴게요. 그 적극적인 표현이 저 소판돈에게 소신 있는 컨텐츠와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한 사고 유형을 보면은 대부분이 골목길에서 골목 교차로 혹은 골목 삼거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보험으로만 처리할 경우에는 사고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가 잘못했다, 배상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운전자가 말을 번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사고 영상도 없고 뭐 증인도 없고 이렇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사고 났을 때는 무조건 경찰을 끼고 현장 조사를 확보한다든지 혹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렇게 사고 접수를 하고 나서 아마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가까운 자전거 매장이나 구입했던 자전거 매장에 대물 처리를 해달라고 접수를 하겠죠. 그 상황에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서 아마 손해사정인이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그 손해사정인이 아마 자전거 주인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과실률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손해사정인이 과실률을 얼토당토 않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서 자전거는 직진을 했고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과실률을 자동차 8이나 9, 자전거 1이나 2로 봐요. 근데 손해사정인은 한 5대 5다, 6대 4다 이런 식으로 과실률을 책정을 합니다. 왜냐면 손해사정인은 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쪽 피해자가 과실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우선 찔러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실 비율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정보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기에 사고 난 정황들을 그대로 입력하면은 과실률이 나와요. 근데 사이트에서 계산한 과실률과 저쪽 손해사정인이 이야기한 과실률이 틀리다 이랬을 때는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인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대물도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매장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전손 처리하는 부분이다, 자전거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랬을 때 새 제품의 가격을 입력해서 보험사에 견적서를 넣습니다. 근데 또 이때 보험사마다 자전거 라이더한테 감가상각률이라는 표를 보여줘요. 보통 뭐 3년에 30%, 2년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자신들의 기준이 적용된 감가상각률 표를 보여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는데, 이 감가상각
감가상각률 기준표는 말 그대로 표준이 아닌 그 보험회사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률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싶으시면은 보험회사에 다시 재조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서로 조율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다시 새로 사던지 아니면은 자전거 샀던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던지, 이거는 자전거 라이더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가끔 오시는 고객들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 정말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5대5 사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률도 또 당연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사고자는 사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근데 자전거 사고자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손해사정인은 이런 사고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더 잘 알아. 그리고 자전거 라이더는 잘 몰라. 이렇다 보니까 불합리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겪다 보니까 나라도 우리 라이더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처리해줘야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여러 사고 유형들 보면서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매장 점주는 또 손해사정인 역할까지 좀 해야 돼요. 나름 좀 피곤한 직업이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고 처리 프로세스들 키포인트만 지키시면은 불합리한 사고 처리 최대한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